나머지 시간에는 윤석열의 사태가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생각은 그 윤석열이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사퇴의 변호로 주장했던 내용이 그렇게 뭐 정권의 치명타가 될 만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서 지금 사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있었던 사퇴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본인이 대선 1년 남기고서 그냥 시기 선택만 있을 뿐이지 이건 언젠가 윤석열은 그 정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그 여론에서만 조금 호들갑을 떨 뿐이고 그다음에 일시적 그쪽 세력의 지지율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우리 쪽 지지율은 어차피 좀 강고하게 있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 외연 조금만 확장되는 구도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인데 윤석열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나를 이렇게 탄압해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요 논리를 만들려고 할 거고 사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정치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정권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수사만 정권을 때리는 수사만 했느냐는 그 논리.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상식적으로 윤석열은 자기 자신의 비리, 측근들의 비리, 가족의 비리를 떠나서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정치에 발을 디미는 순간 온갖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비난은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네가 정치하려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수사를 했단 말이지 이게 더 프레임으로는 더 먹히는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로 검사가 정치에 나와 특히나 선출직에 나온 사례가 없어요. 검찰총장 출신이. 그러니까 검사들 문화 속에서도 검찰총장이 정치계로 나가고 특정 어떤 정당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 김기춘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당신이 갖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사퇴할게 하고는 민주당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윤석열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저는 세 가지가 선제되면은 전제 조건이 충족됐으면 저는 윤석열의 정치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측근이나 가족 비리를 그 스스로 막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대진 윤우진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본인의 장모 그 부인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 인사를 주로 측근 중심으로 했거든요. 특수부 중심으로. 그래서 검찰 내에서 실은 그 이분법적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만 승진하는 구조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주로 정권에 대항했던 그런 짓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정치 선언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명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 스스로가 이 세 가지 명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 가족의 이제 보호. 그래서 정치의 장으로 나오는데 명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한 번만 저는 이제 반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좋아. 예, 이제 윤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일단은 사퇴의 원인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일단은 제3지대의 공간이 나름대로 있다. 안철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활동할 여지가 좀 있다고 일단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어떻든 간에 공간에 나오게 되면 컨벤션 효과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때려치고 나온 이유는 중대범죄 수사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기가 지지율 오를 때는 여당이 공격을 해줄 때 올랐는데 이번에서는 여당이 공격을 안 하거든요. 정치를 공격을 안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면 지지율을 반등할 기회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권과 계속 핑퐁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쌓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엇박자를 계속 내면 배신자의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보궐선거 전까지 윤 총장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말에 하나만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사퇴든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할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그렇죠. 우리 쪽은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그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인간 사회에서 서러운 게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악플보단 무풀이 하는 게 제일 그 부분은 좀 약간 반론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셔야 되죠. 윤석열이 막 사퇴하라고 막 이렇게 충동질했던 언론과 윤석열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거나 하면 확대 재해석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내는 상황에 이쪽에서 메시지가 아예 안 나오면요. 이슈 파이팅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들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막 이제 찢고 나왔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는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윤석열 씨? 내 말 듣고 계시나요? 뭐냐면 윤석열이 했던 지금까지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쵸. 그게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막 인질로 잡고 막 온갖 정권을 흔들어 봤지만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야.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무 의미 없더라 이런 거죠. 실제로 조국 장관 이슈를 여론조사로 보면 조국 장관 이슈가 우리한테 불리했어요. 막상 투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민주세력 역사상 가장 의석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자들은 교훈이 없고 윤석열이 귀가 얇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뭔가 정치적 공간이 생겨 이런 걸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이 투표율이 100%가 아닌 이상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 넘는 사람들이 투표장만 나가면 그렇죠. 총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나오고 나서 막 헤드라인 쏟아내는데 보궐선거 뭐 판을 흔든다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이런 이슈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을 결집시켜 버립니다. 저 새끼 때문에 나도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윤석열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서울에서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요. 원래 기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고 한 달 전에 보선 한 달 전에 이걸 터뜨려 주는 게 오히려 선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양쪽이 계륵 같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이든 뭐 안철수든 이쪽하고 윤석열하고 약간 서로 간에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국진당이 됐든 뭐 안철수가 됐든 후보가 딱 결론이 난다라면 후보가 돋보이면서 선거전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약간의 그 지지도 정권의 지지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윤석열은 만약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행보를 보이게 되면 너무 빠른 강폭 행보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너 정치하려고 계속 그 행동했구나라는 이미지가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또 자기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선거 전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빵 내기에는 지금 입장이 서로 간에 완전히 좀 다른 반대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의 영향은 상당히 저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 그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야당의 세력의 그 파이가 커지는 데는 저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윤석열이 그 총장직을 그만두고 지지 유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구조가 돼서 지지율이 확
뜰 거다. 옛날 박근혜가 그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은 유리하겠지만 윤석열은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방금 유창희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신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면은 너 그러려고 지금 나왔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 업무 충실하라고 총장 시켜놨더니 네가 결국은 사리사욕 챙기기 위해서 나왔구나라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 지지율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서울시장 전체 선거에는 영향을 그 못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사퇴 타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범동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정경심 교수 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게 나왔을 때도 사퇴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목표로 수사를 해왔는데 사실 권력형 비리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칼을 빼들었는데 무라도 썰어야지 한 게 20일이에요. 정책인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수사가 잘못됐음을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야 되는데 내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가 비틀어졌어요. 정말 그러면서 계속 비틀어졌다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엔 앞으로는 프레임 싸움이 될 겁니다.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정의의 사도가 될 것이냐. 너 그러려고 지금까지 수사를 그렇게 기울어지게 했느냐에 대한 프레임 싸움이 될 텐데 문제는 선거에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 띄우기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야, 뭐 승부사, 광야에선 뭐 독립지사 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안 먹힌다니까요.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총선 때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선거라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선거 악의 싸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노골적으로 수구 세력들의 편을 들려다 보니까 문항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일단 사기를 죽여놔요. 우리가 옛날에 조국 장관 그 관련한 검찰에 난이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 가끔씩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역전이 안 되는 거야. 조국 장관 쪽이 불리한 쪽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겠네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4.15 총선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민주 시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해서 못 참겠다. 그때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번투표율보다 더 높았던 걸로 대충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어서 나는 윤석열이 서울에 있는 민주시민들을 상당히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기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부산 같은 경우는 흐름 싸움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박형준 댕거네라는 그런 여론조사 막상 뚜껑 열어보면 내가 봤을 때 5% 차이도 안 나요. 박형준이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주는 효과가 아까 말한 국민의 짐 자체의 위상도 흔들릴 뿐더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선 자체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공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냐하면 윤석열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출사를 이미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3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겠죠. 그 제3 세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힘이 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안철수와 결합할지 뭐 어떤 정치 세력 결합할지 모르지만 정치권에는 이런 그 윤석열 같은 사람 나오면 환영할 사람 많거든요. 당장 저는 금태섭이 결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본인 인지도 올렸고 윤석열 밑에서 아마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수행하면서 뭔가 할 텐데 그 국민의힘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정치권이나 검찰 쪽에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민심을 오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향한다고 하면 검찰 이놈들이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렇죠. 윤석열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잃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금이 와서 정치권에 이제 뭐 정치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분석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 자체가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들이 내부 자정작용으로 검찰총장인 자가 바로 정치권으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나와줘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그나마 검찰에 제대로 된 놈들이 있구나 이런 거 할 텐데
모르겠어요. 나는 한동훈 같은 놈들은 나는 검찰에서 지금 뛰쳐나와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군이 지금 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퇴각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따라서 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직 중에 한직인데다가 아마 본인이 그 나이가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72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50이고 만 50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아마 정치적으로 본인이 도약해서 검사로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정치권에 진입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루겠다라는 꿈을 아마 새로 갖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내년까지 한동훈은 수사권을 갖는 검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미 직급은 검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아마 따라서 옷을 벗고 아마 몇 명 결집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당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금태섭을 비롯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만약에 못 뽑고 윤석열 따라가면 스스로 조국 인증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윤석열이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윤석열은 망설일 겁니다. 정치를 할지 말지를. 다만 내가 전에 그 국민일보 인터뷰하는 거를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평검사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인증샷 같은 거라고. 내가 검찰의 권익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아직도 정치권에 간다 안 간다가 뭐 완벽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추세를 보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리가 앞쪽으로 쭉 가버렸는데 뒤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후임 총장으로 누가 올지에 따라서는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이성윤이 된다고 하면은 당장 한동훈 핸드폰부터 포렌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윤석열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했을 거다. 그런 분석 때문에 윤석열은 함부로 못 나가고 남은 4개월 동안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을 했지만 그게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한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느낌. 그리고 윤석열은 내부의 엑스맨이 이제 또 두려울 것 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에 이문정 그 사건 배당도 3차관 쪽으로 배정을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믿었겠죠? 믿고 있겠죠? 아니면 뭔가를 서로 간에 암묵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진짜로 그냥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희망회를 돌린다라면 아마 그냥 짐작이 왠지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짐작입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동훈아 형 나가니까 넌 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갈 때 혹시 뒤가 불안하니까 너라도 남아서 좀 지키고 있어라. 그게 나를 돕는 길이다. 라고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직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지검처럼 아니 뭐 울산지검처럼 현직 검사장이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은 그냥 책상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몰두해야 될 그러면서 우리 또 저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해가지고 2년 힘들었어요. 그러면 너라도 버티고 있어.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버티는 게 지검장 자리 정도 되면 버티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법무연수원에서 버텼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 있으니까. 자기 힘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렇지. 법무부 장관과의 딜을 통해서 자기를 권태중네. 업무 복귀시킨다는 전제하에 검사복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가 실패했잖아. 없어요. 박범계 장관하고 딜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중앙지검장 선수. 근데 이제 영화처럼 총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저기 동훈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내가 나가서 도와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아무튼 하네요. 여기에 내가 어떤 흐름으로 하나는 뭐냐면 박범계 장관이 들어오면서 나름 친분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 인사권을 회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기대했어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뭐 서울로 불러 올리고 또 가장 껄쩍지근한 이성윤을 쳐내고 하는 이 과정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상 쌩까인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일부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신현수고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실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한테는 그 빌미가 돼서 그만두는 계기가 됐지만 사실 속내에는 그 인사권을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까이면서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요 느낌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일종의 뭐랄까 이 과몰입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처리해야 되고 막아야 될 것이 꽤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있잖아. 박범계가 오면 추미애처럼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너 진천에서 끌어올려 줄게 했는데 그것도 중앙지검설이 있어요. 진짜로. 중앙지검장설이 있는데 완전히 까이면서 더 이상 내가 못해 먹겠네. 그러면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느니 대선 주자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두려운 거는 엑스맨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딴에는 본인 딴에는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를 해놓고 나왔다 생각하는데 우리 서두에도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권력 지향형인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그때는 약속을 했지만 한 1주, 2주 지나 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윤석열은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퇴임하는 순간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후폭풍이 본인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당장 이런 거 있잖아. 황교안이 그 정계 진출한 이유가 원래 그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유력한 썰이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지금 뛰어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내가 거느려야 될 보호해야 될 식솔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뒷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거든요. 솔직히 보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 검찰보다 더 센 권력이 정치 권력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특수부검사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정치검찰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실제로 막상 나와보니 정무적 감각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앞으로 길이 뭐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선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을 동정하는 여론이 막 폭풍처럼 일어가지고 대선을 했더니 투표율이 한 90% 나와. 윤석열 때문에.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선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시키고도 그때 대선 때 한 70% 조금 넘었잖아요. 네, 71인가 인가 뭐. 나머지 국민들은 지구가 멸망해도 투표 안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사실은 대선만 놓고 보면 70% 싸움이에요. 그 70% 중에 문 대통령 고정 지지율이 40%? 최하 40%입니다.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서울의 구청장 중에 단 한 석, 그리고 서울시 의회 중에 85%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겠습니까? 윤석열이 이러고 나오는 순간에 민주당 지지층 결집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막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탄압해서 정의의 사도를 막 뭉그러뜨렸다라고 하는 그 선동은 지금같이 1인 미디어나 SNS가 없을 때 이야기고, 정치검사 새끼 정치질하다가 결국은 정치하네? 이 프레임에 저는 허덕이다가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은 저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임기 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빌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정도의 실질적인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 나가는 게 훨씬 차후에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진 거지. 대선을 1년 전 남겨두고 나가야 선택지는 많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저는 후폭풍처럼 밀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 엊그제부터 윤석열은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맞고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까지 검찰총장이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네 아저씨 된 거죠. 동네 아저씨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진짜로 동정해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그 검찰총장에서 사실은 임기 기간 동안 인사권도 없이 한 반 정도는 거의 거짓 한동훈 하나 못 살렸던 그런 총장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보상받으리란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상태로 지금 문 열고 나섰더니 삭풍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뒤에 인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냐? 그 스스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거의 인사권, 조각권을 다 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검사들을 다 데려다가 참모로 갖다 쓸 수 있고 지검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임했고 중용했는데 결국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 인사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정말 그 아꼈던 후배들에게 자리를 스스로 뺏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에 대해서 실은 원한을 좀 가져도 맞아요. 될 돌 상황입니다. 던지는 게 맞죠. 윤석열 때문에 뺏긴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윤석열이요. 문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수사 잘해. 어쩌다 보니 뭐 조국 장관 수사도 했다고 쳐. 그런 만큼 나경원 수사도 하고 국민의 짐이 된 수사를 하면서 이게 국민들로부터 야 그래도 윤석열이 조국 수사는 했지만 정말 공정한 총장이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다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 같으니까 사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위기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러면 어차피 뭐 중대범죄수사청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있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슈를 지금 볶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궐선거 끝나고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 때는 그 이슈에 막 쓸려가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굳이 그 논란거리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궐선거 이슈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냐면요. 당 전체가 아예 보궐선거 체제 선대위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어제부터. 그럼 한 달 동안은 그걸로 이슈를 지지고 볶는데 여론에 죽고 관심도 못 받는데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이기면 민주당이 더 탄력 받겠죠. 그러면 그 힘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이 아닌 거죠. 달리 말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자, 어쨌건 우리 성렬이 형이 드디어 대검에서 나오시게 됐고요. 거기 서초동에 살 필요 없잖아. 변호사를요? 아니 집이 서초동에 있잖아요. 아, 예. 고급 아파트에 살잖아. 뭐 이제 전원주택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검찰 당이면 거기가 아마 본거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법조인들이 다 모이고 검사들도 거기서 뭐 자기 똘마이들도 거기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여의도로 이사 오실 줄 알고. 여의도랑은 친하지 않죠. 건이 아이, 참. 와이프는 그 동네를 벗어나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진짜 윤석열이 꿈에 나온 적이 되게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은 매달려도 봤어요. 그러지 말라고. 한 번은 대파게 싸운 적도 있고요. 그만큼 윤석열은 뭐랄까 그냥 웃자고 하는 알턴 이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멋있는 캐릭터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을 총장으로 올리려고 할 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었고 그게 윤석열이 몰랐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촛불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압니다. 촛불의 가장 큰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5년 동안에 적폐청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연장하는 그 과정에 사회에 있어서의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검찰이 검찰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버리면 굳이 국민들이 그들한테 수사권 내놔라 못한다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샘플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나머지 시간에는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훨씬 커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조금 태도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특히 언론에 비치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지 말자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황 작가님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말하자면 결과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나는 지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 입장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지 안 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나는 근데 윤석열 반대한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렇죠. 결과론적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100%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 완벽하게 우리 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열과성을 다해 지지를 했지만 사실은 등에 칼을 꽂았거든요.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나는 진짜 정말 이게 이제와 사는 이야기지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안착을 하고
윤석열도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이니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자신들의 그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검찰이 정말로 좋은 공무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검사들이 면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만 검찰이 좋은 공무원으로 거듭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방송 끝낼게요. 저는 뭐 이번 그 오늘 윤석열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 저는 국민들 염원이 좀 통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사태를 통해서 저는 윤석열 사태보다 더 중요한 게 후임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또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는 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선 대단히 좀 신중한 자세로 후임 검찰총장 논의 과정을, 또 우리가 너무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겸사겸사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 인사권자한테 의견 낼 수 있잖아. 근데 네, 하여튼 윤석열 총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든 간에 검찰 뭐? 뭔 수고가 아니 많은데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악플 받을까 내가 예, 지금 조심 들어온 알겠습니다. 거야.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선배 법조인들에게, 선배 변호사님들에게 먹고 살기 힘들면 여러 가지 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저희 나이가 봤을 때는 그 강아지 산책시킬 때 그 입마개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입마개를 본인한테도 좀 해놓으시면 좀 그러니까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이야기는 왜 안 해? 서운하겠다. 우리 경원이 언니가 바로 지금 윤석열이 정계 효과. 은퇴하는 마당에 지금. 경원이 누나 정계 은퇴 선언하셨나요? 아니 이제 정계 은퇴가 아니지 뭘. 경원이 누나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번에 많이 여의셨던데. 그러면 법원에서 봬요. 사실상 내가 봤을 때 오늘은요 정권 교체하던 날부터 즐거운 게 일단 쌍피로 보냈어요. 일단 쌍피.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자 새날 재미없는 정치시사 굉장히 특화된 방송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 방송인데 웃음이 간간히 새어나왔던 점 사과드리고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PD님이 오늘 좀 많이 우실 텐데.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